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아버지 기일에 시댁 안 온다고 난리치던 시댁과 남편에게 똑같이 해주고 이혼한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곧 성인이 되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이혼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댁은 정말 막장이었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고 조르는 사람이었고 저는 고민 끝에 이렇게 나를 원하는 남자 만나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했습니다. 직업적으로 보나 양가의 수준으로 보나 제가 남편보다 조건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겠지만요. 결혼을 하고 양가에 예쁨 받는 부부가 되려고 제가 먼저 솔선해서 시댁에 잘했습니다. 김장, 명절, 시댁 행사 등에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갈수록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시댁에 너무 질려버렸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밥을 먹었냐 늘 물어보셨습니다. 남편이 밥 안 먹었다고 하면 남편 혼자 먹을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남편이 민망해하면서 저도 아직 밥 안 먹었다 말하면 그때서야 밥과 국을 하나씩 더 놓아주었어요. 아이 어릴 때 제가 아이 보느라 밥을 못 먹고 있는 경우에 시댁 식구들 식사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상을 치워버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생일 저에게 차리라 해서 3년간 차렸습니다. 제 생일에는 시댁 식구들 단 한 명도 저에게 연락한 사람 없었어요. 아이 100일 잔치 돌잔치 때 저희 부모님이 비용을 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시부모님은 말 한마디 없었고 아이 선물 하나 없었어요. 와서 인상만 쓰다 가셨습니다. 신혼집에 연락 없이 들이닥쳐서 새벽까지 술 마시다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상은 제가 다 차려야 했죠. 이런 것들을 결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결혼 후에 시부모님이 180도 돌변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아이 15개월쯤 아장아장 걸을 때였는데 시댁에 갔을 때 아이가 시아버지가 안으려 하니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분 상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던지듯 하면서 아이 데리고 가라. 자주 안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며 역정을 내더군요. 이때부터 시댁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군요. 시댁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정신 나간 애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시댁을 멀리하며 살았어요. 남편도 점점 시댁 편을 드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시댁, 동조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너무 불행했습니다. 그 해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막내딸인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아빠였습니다. 아빠 장례 치르고 1년간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위로가 되어줄 사람이 아니니 혼자 이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억지로 회사에 나가고 억지로 아이를 돌보며 살았어요. 저희 아빠 첫 기일에 저는 친정에 가서 새언니와 엄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시댁에 안 온다고 전화해서 화를 내더군요. 친정아버지 기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사 시간에만 가면 되지 하루 종일 친정에 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 만약 그때 시어머니가 제 옆에 있었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그날 회사가 바쁘다고 출근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시댁에 있다며 안 오냐고 언성을 높여 말하는데 아빠 생각도 나고 너무 마음이 아파 한참 울었습니다. 저녁 때쯤에 남편에게 또 전화가 와서 언성을 높여 말하길래 너네 부모는 영원히 살 것 같냐고 나중에 똑같이 해주겠다 했더니 그제서야 왜 이러냐면서 말을 못하더군요. 그 이후로 시댁에 특별한 날 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정이 툭 떨어져 아이도 더 낳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하나입니다. 시댁에 잘해서 예쁨 받겠다는 초심은 모두 사라지고 시댁은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 후 아빠 기일에는 늘 아이와 저만 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온다고 해도 제가 못 오게 했어요. 기일이라는 것이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날인데 남편은 저희 아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니까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를 미워하는 시부모님, 점점 비슷해지는 신랑, 저는 언젠가는 이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았어요. 시댁은 거의 1년에 2번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사니 시부모님은 저에게 함부로 못하더군요. 그래도 그분들이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명절이 너무 싫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니까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투병 생활 기간 동안 저는 2번 문병을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간병을 했고 형님도 몇 번 찾아뵌 정도였어요. 저는 형님과도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한패 같은 행동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요. 잘은 모르지만 형님도 언젠가부터 시댁에 거의 안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못되게 굴지는 않았겠죠. 큰 며느리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이틀간 아침에만 잠시 들렀다 왔습니다.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걸음마를 뗀 지 얼마 안 된 손주가 본인을 보고 운다고 밀치듯 내던지던 시아버지를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발인 날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안 내켜서 그렇다고 대답해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발인 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안 올 것이냐고 전화로 소리를 지르길래 어버이날이라서 친정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친정에 가면 엄마에게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밖을 하염없이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한다고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일일이 따지고 싸우기도 귀찮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묻더군요. 너와 너네 부모가 나에게 한 짓들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기일에 시댁 안 온다고 지랄거리던 너에게 너네 부모님은 천년만년 살 것 같냐고 하지 않았냐? 했습니다. 그렇게 한이 맺혔으면 지금까지 자기와 왜 살았냐? 진작 이혼하지 이러길래 그래서 이제 이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 되고 나도 이제 이 불행한 삶을 털어버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현재는 남편과 이혼 협의 중이에요. 발인 날 시어머니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어머니가 나이가 든 것인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투가 부드럽더군요. 시아버지 상에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장지에는 갔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버이날이라서 친정엄마 찾아뵙느라 못 갔다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군요. 더 할 얘기 없으시냐고 했더니 말이 없길래 전화 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왜 진작 이혼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하고 먼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마음을 다잡으며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혼 잘 마무리하시고 마음 편히 사시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